작년 한 해 106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한 대가로 받은 소중한 퇴직금을 지키려다 오히려 수백만 원의 세금을 더 내야만 했던 사람들입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퇴직금 5천만 원을 IRP 계좌에 넣었다가 급한 마음에 해지하는 바람에 세금만 600만 원 넘게 냈다는 한 은퇴자의 안타까운 사연이 많은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퇴직금은 인생 후반전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실탄입니다. 하지만 이 실탄을 수령하는 첫 단추, 즉 IRP 계좌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누군가는 수천만 원의 세금을 아끼고 누군가는 고스란히 길 위에 버리게 됩니다. 오늘은 단순히 제도를 설명하는 것을 넘어 우리가 왜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지, 그리고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반복하는 치명적인 실수는 무엇인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그 속을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김성환 부장님의 선택입니다. 정년 퇴직한 김 부장님은 퇴직금으로 약 2억 원을 받게 됐습니다. 손때 묻은 서류 가방을 내려놓으며 시원섭섭한 마음이 들었지만 마침 자녀의 결혼을 앞두고 있어 목돈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회사에서는 IRP 계좌를 통해 퇴직금을 받아야 세금 혜택이 있다는 안내를 했지만 그는 복잡한 건 딱 질색이었고 당장 눈앞의 현금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망설임 없이 일반 계좌로 일시금 수령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통장에 찍힌 금액은 2억 원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내야 할 퇴직소득세 약 1,500만 원이 이미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그는 어차피 언젠가 내야 할 세금이니 어쩔 수 없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만약 김성환 부장님이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은 뒤 10년 이상 연금으로 나눠 받았다면 어땠을까요?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연금으로 수령하면 핵심인 퇴직소득세 자체를 30%에서 최대 4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계산해도 1,500만 원의 30%인 450만 원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세금이 이연된 원금 전체를 투자해 얻을 수 있었던 추가 수익까지 생각하면 그가 놓친 기회비용은 훨씬 더 큽니다. 복잡하다는 그 생각 하나 때문에 수백만 원의 돈을 허공에 날려버린 셈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이직을 준비하던 박수진 차장님의 세금 폭탄 경험입니다. 박 차장님은 김 부장님보다는 현명했습니다. 퇴직금 8천만 원을 IRP 계좌로 이체하며 당장 세금을 내지 않는 과세 이연 혜택을 꼼꼼히 챙겼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그녀의 마음을 흔드는 일이 생겼습니다. 지인에게서 아주 솔깃한 투자 제안을 받은 것입니다. 그녀는 IRP 계좌에 묶여있는 돈이 아까워졌습니다.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가 아니었기에 페널티가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설마 얼마나 되겠어라는 생각으로 큰 고민 없이 계좌 해지를 신청했습니다. 그녀는 이체할 때 내지 않았던 퇴직소득세만 내면 될 것이라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결과는 그녀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이연되었던 퇴직소득세는 물론이고 그동안 계좌 안에서 발생했던 운용수익 300만 원에 대해 무려 16.5%에 달하는 기타 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된 것입니다. 이는 일반 금융상품의 이자소득세 15.4%보다도 높은 사실상의 벌금에 가까운 세금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녀는 세금 혜택을 모두 반납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IRP가 단순히 돈을 넣어두는 예금 통장이 아니라 엄격한 규칙이 적용되는 연금 계좌라는 사실을 간과한 대가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두 가지 안타까운 실수를 살펴봤습니다. 한 분은 시작부터 잘못된 선택을 했고 다른 한 분은 중간에 약속을 어겨 손해를 봤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박수진 차장님의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하지만 절망하기엔 이릅니다. 규칙을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면 IRP는 위기의 순간에 든든한 아군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명예퇴직한 예경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녀 역시 퇴직금 1억 5천만 원을 IRP 계좌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생애 최초로 내 집 마련을 위해 목돈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녀는 박 차장님처럼 성급하게 계좌를 해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간을 갖고 IRP 계좌의 중도 인출 조건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 페널티 없이 돈을 인출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필요한 계약금 5천만 원만 중도 인출을 신청했고 나머지 1억 원은 IRP 계좌에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16.5%의 기타 소득세가 아닌 3.3%에서 5.5% 사이의 낮은 연금 소득세만 적용받아 세금 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이혜경 선생님은 IRP 제도를 돈을 묶어두는 촉세가 아니라 규칙을 알면 내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도구로 바라본 것입니다. 덕분에 급한 자금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소중한 노후 자산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앞선 사례들의 핵심에는 과세이연이라는 개념에 대한 오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세금 면제로 착각하지만 본질은 세금 내는 시점을 먼 미래로 연기해주는 것입니다. 세금을 나중에 내게 해주니 당장은 큰 돈이 내 손에 들어오고 이연된 원금 전체를 투자해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 이것이 바로 과세이연의 밝은 얼굴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어두운 얼굴도 있습니다. 이 연기의 약속을 깨고 돈을 마음대로 인출하는 순간 정부는 그동안 빌려주었던 세금 혜택을 즉시 회수하고 약속을 어긴 대가로 16.5%라는 페널티까지 부과합니다. 작년에 106만 명의 사람들이 바로 이 약속을 깬 것입니다. 결국 IRP 계좌는 노후연금 수령이라는 최종 목적지까지 긴 호흡으로 함께 갈 때만 그 진정한 가치가 발휘되는 장거리 파트너임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소중한 퇴직금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60일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숫자는 바로 60입니다. 퇴직일로부터 60일 이내의 퇴직금 전액을 IRP 계좌로 이전해야만 우리가 이야기한 모든 세금 혜택의 출발점에 설 수 있습니다. 55세 미만은 법적으로 의무이지만 55세가 넘으셨더라도 이 혜택을 누리기 위해선 60일 규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은 수백만 원짜리 티켓을 눈앞에서 찢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돈 쓸 계획부터 명확히 세워야 합니다. IRP 계좌에 돈을 넣었다면 최소 1년은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는 편이 마음 편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이 돈의 용도를 명확하게 계획해야 합니다. 자녀 결혼, 주택 확장, 사업 자금 등 예상되는 목돈 지출 목록을 만들고 시기를 예측해 보십시오. 무계획적인 인출은 박수진 차장님과 같은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충동적으로 해지하기 전에 내가 감당해야 할 세금이 얼마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그 손실을 감수할 가치가 있는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셋째, 예외적 인출 사유를 내 비상카드로 활용하십시오. IRP는 융통성 없는 감옥이 아닙니다. 법에서는 정말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몇 가지 퇴로를 열어두었습니다. 이혜경 선생님이 활용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개인회생이나 파산 선고, 천재지변 등이 바로 그 비상구입니다. 내가 이런 조건에 해당하는지 미리 알아두는 것은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 내 노후 자산을 지켜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혜입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세금 몇 푼을 아끼는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 나의 노후를 대하는 우리의 첫 번째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일시금으로 받은 목돈은 눈앞의 유혹과 급한 사정에 안개처럼 사라질 수 있지만 IRP 계좌 안에서 연금으로 차곡차곡 자라나는 돈은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든든한 현금 흐름이 되어 우리의 남은 30년, 40년의 삶을 묵묵히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사례와 방법들을 꼭 기억하셔서 평생의 땀이 담긴 여러분의 소중한 퇴직금을 현명하게 지키고 키워나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퇴직금 운용 계획이나 혹은 비슷한 고민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서로에게 큰 힘과 지혜가 될 것입니다. 저는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